확률 두 번째 시간으로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률의 덧셈 정리하면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두 사건의 합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 사건 A, B에 대하여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합사건의 확률. 그러면 우리가 집합에서 배운 것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했을 때 어떻게 구했나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 이렇게 구했죠.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뺐었는데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다 라고 하는 것은 PA, 수학적 확률 PA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로 정의를 하죠. 그랬을 때 우리는 NS분의 NA를 A의 확률 PA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경우의 수로 본다면 A와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률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확률로 정의되려면 분모에 모두 NS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등식을 모두 NS로 나눠줍니다. NS로 동시에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면 NS분의 NA 합비, 이게 바로 P,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이구나. NS분의 NA를 PA라고 정의하겠죠? NS분의 NB를 PB 빼기 NS분의 NA 곱 B를 PA 곱 B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빼주겠다라는 얘기라서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와 B의 확률은 PA 플러스 PB에다가 그러니까 PA와 PB를 더한 다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다. 서로 배반 사건이라는 얘기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곱사건이 공사건이 될 때 우리가 공사건의 확률은 0이니까 이럴 때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으니까 확률이 0이겠구나 알 수 있죠. 그럼 배반 사건일 때 A와 B의 확률은 이 뒤에 빼는 A 곱 B의 확률이 0이 되니까 결국은 PA와 PB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 또는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이용한다면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은 두 사건의 확률을 그냥 더하기만 되는데 어떨 때 더하기만 하느냐? 두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배반이 아닌 경우와 배반인 경우를 나누어서 확률의 덧셈 정리를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우리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면 우리가 NS를 바로 구해줄 것이다 하면 NS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이니까 6이 되겠죠?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면 여기 O와 또는입니다. A와 B의 확률. 그러면 A, O와 B의 확률을 구해보자.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되는데 우리가 A와 B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까요? 사건 A는 짝수가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2 또는 4 또는 6이 되겠죠? 그 다음 B는 3의 배수니까 3 또는 6이 됩니다. 그러면 PA는 전체가 6이고 그것분의 하나, 둘, 세 가지가 되고요. PB는 6분의 2가 될 거고 거기서 공통인 걸 빼줘야 되잖아요. 공통인 걸 찾으니까 여기 6이 공통으로 들어있어서 한 가지. 그래서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 빼기 6분의 1로 계산할 수 있겠네요. 이 계산을 해주면 바로 6분의 4가 되고 약분해서 3분의 2가 됨을 알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A와 B의 확률은 무엇을 이용한다? 확률의 덧셈 정리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따라하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에서, 그러니까 전체가 1, 2, 3, 4, 5, 6, 7, 8, 9, 10, 10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NS는 10입니다. 10가지. 뽑을 때, 임의로 한 장을 뽑을 때 소수, 그럼 소수가 나오는 사건을 A, 또는 O와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다면 A, O와 B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P, A, O와 B 이렇게 생각해서 구하면 되는데, 그럼 사건 A는 소수니까 2 또는 3 또는 5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10까지니까 더 있네요. 5, 7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6의 약수 하면 1, 2, 3, 6 네 가지가 있네요. 그렇다면 PA는 10분의 4, PB도 10분의 4. 두 개 동시에 일어나는 거 빼줘야 되니까 공통인 거 찾습니다. 2, 3,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10분의 2를 빼주니까 10분의 6이 되고, 약분하면 5분의 3이 됨을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A, O와 B의 확률은 PA 플러스 PB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그 확률을 빼주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 1번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학급에서 수학, 국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그러니까 수학을 참여한 학생이 전체 25%. 그럼 25% 이제 확률로서 생각한다면 이제 확률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수학 방과후를 하는 학생을 A, 사건을 A, 국어 방과후를 하는 사건을 B라고 정해놓을까요? 그럼 PA는 25%, 즉 100분의 25죠. 그러면 0.25가 확률이죠. 국어 방과후를 할 확률은 여기 30%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30. 그래서 0.30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두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한다는 얘기는 A and B가 되겠죠. 참여한 학생은 전체의 10%다. 그러면 100분의 10. 그래서 0.10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학급에서 임의로 한 학생을 택할 때 수학 A죠. O와 국어 B죠. 국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 O와 B의 확률이다. 이거는 PA 0.25 플러스 PB 0.30에서 어떻게 해요? 동시에 일어날 확률 0.10을 빼줘야 된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0.4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제 문제 2번 풀어보겠습니다. 혜리는 장미 5송이와 튤립 4송이를 샀대요. 이 중에서 임의로 3송이를 택하여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전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 총 9송이가 있는 거죠. 9송이인데 거기서 3송이를 택할 거예요. 택하여 친구에게 선물로 주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할 것은 NS잖아요. NS는 9송이 중에 3송이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표본공간 S의 원소의 개수. 그래서 NS부터 여러분들이 구하고 시작해야겠죠. 9C3 계산을 해볼까요? 9 곱하기 8 곱하기 7 나누기 3팩 3 곱하기 2 3, 3은 9 2, 4, 8 해주니까 3, 4 12에다 7, 2, 7에 14 84가 되겠네요. 전체 경우가 84가지가 되고, 같은 이제 문제가 뭔지 한번 볼까요? 어떤 사건인지. 같은 종류의 꽃만 3송이 택할 경우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같은 종류의 꽃만이라는 얘기는 장미만 3송이, 장미 3송이, 오와 또는 뭐예요? 튤립 3송이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장미 3송이를 택하는 사건을 A, 튤립 3송이를 택하는 사건을 B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은 A, O와 B의 확률이죠. 이거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곱 B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장미 3송이를 택했어요. 장미를 내가 3송이 택했어. 그러면 동시에 튤립 3송이 택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튜올립 새송이를 택하면 절대로 장미 새송이 못 택해요. 그러니까 A와 B는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럼 이런 사건을 무슨 반 사건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바로 배반 사건. 절대로 같이 일어날 수 없는 사건. 한 사건이랑 다른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가 일어나면 짝수는 못 일어나니까 둘은 배반 사건. 장미를 새송이 택하면 튤립 새송이 못 택하니까 둘은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일 때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0이 되기 때문에 이걸 굳이 뺄 필요가 없죠. 0이니까. 그래서 두 사건의 확률의 합을 구하면 된다. 그러면 장미 새송이를 택할 확률을 구해봐야겠네요. 그럼 84분의 BA는 84분의 장미를 총 5송이가 있으니까 장미 5송이에서 새송이 택하면 되니까 5 컨비네이션 3이 될 거고 84분의 튤립을 새송이 택하려면 튤립이 총 4송이 있으니까 그 중에 새송이를 선택하면 되겠죠. 계산해보면 둘 다 84니까 통분하고요. 5C3은 5C2랑 똑같으니까 10가지. 여기는 4가지. 그래서 84분의 14가 되네요. 84분의 14 약분해 줄까요? 약분해 주면 7로 해볼까? 7이 14. 7일은 7, 7이 14. 또 약분이 또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6분의 1임을 알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다 라는 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한 방에 장미 새송이를 선택하면 튤립 새송이를 선택하지 못하는 걸 알았다면 이걸 쓸 필요도 없이 한 번에 그냥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사건의 확률을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여사건의 확률을 활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사건의 확률을 활용하는 경우는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것이 경우가 여러 개야. 쪼개서 이렇게 그랬을 때 1번, 2번, 3번, 4번 경우를 5개로 쪼개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구하는 게 1, 2, 3, 4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4가지. 이 확률을 구하려면 1번 구하고 2번 구하고 3번 구하고 4번 이렇게 배반이 되는 겹치지 않게 공통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배반이 되는 사건들로 쪼개서 문제를 풀 때 이 4가지를 각각 구해서 배반 사건이면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1번도 더하고 2번도 더하고 3번, 4번 더해야 되는데 아닌 경우가 한 경우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이게 우리가 사건 A라면 여기가 A의 여사건이니까 A의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의 여사건의 확률이 5분의 2가 나왔다. 그러면 사건 A의 확률은 1에서 전체 확률에서 요거를 빼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1-5분의 2 하면 5분의 3이다 라고 해서 쪼개지는 경우가 여사건이 더 적을 때 그럴 때는 여사건의 확률을 구해주자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A와 A가 있을 때 표본과 S가 있고요. 여기 A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바깥이 A의 여사건이죠. 그럼 A와 A의 여사건의 합사건은 표본공간 S죠. 전체가 다 됩니다. 그러면 PS는 PA 합 A의 여사건인데 A와 A 여사건은 절대로 같이 일어날 수가 없죠. 사건 A가 일어나는 거와 안 일어나는 것이 겹쳐지는 게 없으니까 두 사건은 역시 무슨 반 사건이다? 그렇죠. 배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데 두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면 각각의 확률을 더한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PS가 1이에요. 여기는 PA 플러스 PA의 여사건이 되니까 PA의 여사건의 확률은 PA가 넘어가서 1-PA가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PA는 1-PA의 여사건으로 구하면 된다. 그래서 어떤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A의 여사건의 확률이 더 간단하다. 그러면 A의 여사건의 확률을 구한 다음 1에서 빼주는 것으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예제 2번 풀어보겠습니다. 승현이와 민서를 포함한 8명의 학생이 있답니다. 8명 안에는 승현이도 있고 민서도 있어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런 거죠. 승현이가 있고 민서가 있고 그 다음에 쭉쭉쭉 해서 여기에 6명의 학생이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2명을 임의로 뽑으려고 한답니다.
두 명을 임의로 뽑을 때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표본 공간 S의 근원 사건의 개수는 8C2가 되겠죠. 8, 7에 56 나누기 2팩토리얼 하니까 28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그럼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승현이와 민서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이 뽑힌다. 이건 뭐냐면 승현이만 뽑혀요. 승현이만. 그 다음에 민서만. 이런 경우 있고요. 또 하나는 승현과 민서가 동시에 다 뽑히는 경우. 그러니까 승현이와 민서 중에 적어도 한 명이 뽑힌다는 얘기는 한 명 또는 두 명이 뽑히니까 우리가 전체 경우를 한번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는 승현이만 뽑히고 민서만 뽑히고 승현, 민서가 모두 뽑히는 것도 있고 또 이것이 아닌 게 뭐 있어요? 승현이도 안 뽑히고 민서도 안 뽑히는 사건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은 이겁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승현이만 뽑히는 거, 민서만 뽑히는 거, 승현, 민서법 다 뽑히는 이걸 다 일일이 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는 것보다는 승현이도 안 뽑히고 민서도 안 뽑히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명이라는 한 명 이상, 한 명 이상이 뽑히는 거거든요. 둘 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 또는 두 명이 뽑히는 건데 그거의 여사건은 뭐냐면 둘 다 뽑히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확률을 구해서 전체 확률 1에서 빼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승현이도 민서도 안 뽑히면 나머지 6명 중에 2명을 뽑는 거잖아요. 6, 5, 30 나누기 팩토리얼 15가지가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1에서 28분의 15를 빼주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걸 계산해주면 28분의 13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사건 확률을 구하는 것이 더 경우가 적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사건 확률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 풀어보겠습니다. 유리와 준성이를 포함한 5명이 한 명씩 차례대로 발표를 한답니다. 유리와 준성이를 포함해서 총 5명이에요. 그러니까 유리가 있고 준성이가 있고 3명이 더 있어요. 3명이 더 있다. 이런 얘기예요. 유리와 준성의 순서가 연달아 있지 않을 확률이에요. 여러분 연달아 있지 않은 게 더 어려워요. 왜냐면 연달아 있지 않다니까 한 칸 띄고 뒷칸 띄고 세 칸 띄고 이런 거 다 따져줘야 돼요. 차라리 우리 이럴 때는 뭘 이용한다? 여사건을 이용하자. 여사건은 뭐냐면 유리와 준성이가 연달아 있다. 이거를 여사건을 구해서 전체 확률 1에서 빼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거를 한번 해보면 유리와 준성이를 연달아 있게 하려면 얘를 묶어주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끈으로 띠로 이렇게 약간 레이저를 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여기 3명이 더 있죠. 그럼 전체 경우는 뭐냐면 전체 경우의 수는 5명을 차례대로 발표하니까 일렬로 표현하는 5팩토리얼입니다. 그 중에 유리 준성이가 이렇게 이웃하는 거죠. 연달아 있다는 얘기는 이웃한다는 얘기잖아요. 이웃할 확률을 묶어준다. 그러니까 묶고 나면 1명, 2명, 3명, 4명처럼 보이니까 4팩. 그리고 유리 준성이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2팩토리얼. 약분해주면 이게 5만 남죠? 그래서 5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1에서 5분의 2를 빼서 5분의 3이다 라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재밌는 수근수근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읽어보면요 이제 재밌어요.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이 내기를 하는 게 유리할지 아닌 게 유리할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교과서에 56쪽이 있는 거니까요. 교과서 56쪽을 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중반 프랑스 기조 안 인드메레가 내기를 했는데 점점 돈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에게 내기를 좀 분석해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파스칼이 의뢰를 받고 분석을 해봅니다. 어떤 내기를 했냐면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24번 던진답니다. 그럼 24번 던지면 결국은 우리가 24번 전체 경우의 수는 6의 24제곱이죠. NS가 24번 던지니까 다 6가지 있는데 2개의 주사위 모두 6이 나오는 경우가
적어도 한 번은 있겠지. 한 번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 있을 확률. 적어도 한 번 있을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24번 던졌을 때 한 번 이상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한 번 또는 두 번 또는 세 번 또는 해서 24번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24번 던졌을 때 모두 6이 나오는 경우는 0번부터 24번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1번부터 24번까지예요. 그러니까 0번이 나올 확률을 전체에서 빼주면 된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의 여사건은 한 번도 나오지 않을 확률이잖아요. 그럼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두 개의 주사위를 모두 6이 나온다 그러면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면 원래 경우의 수가 여기는 서로 하나 던지면 6의 24제곱이지만 두 개 던지니까 6, 6의 36, 36의 24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던졌을 때 모두 6이 나올 확률은 36분의 1이잖아요. 왜냐면 6이 나와야 되니까 전체 경우 36가지고 첫 번째 주사위도 6 나오고 두 번째 주사위도 6 나오는 36분의 1이에요. 그런데 두 개의 주사위가 모두 6이 나오는 경우가 적어도 한 번 있을 확률은 한 번도 나오지 않을 확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주사위 24번 뒀을 때 두세 주사위 모두 6이 나오는 경우가 적어도 한 번 있을 확률은 뭐가 될까요? 한 번도 나오지 않을 확률을 0번이 될 확률을 구하면 되죠. 그럼 1, 이제 1은 이따 빼고요. 이 확률을 구해보면 36분의 66이 아닌 경우가 66인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66이 아닌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66이 아닌 게 나올 확률이니까 이게 35가지죠. 그러니까 36가지 중에 모두 6이 나오는 그 사건이에요. 근데 0번 나왔다라는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66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던졌을 때 66이 안 나올 확률은 36분의 35. 두 번째 던졌을 때 66이 안 나오는 경우도 36분의 35니까 결국 24번 던지니까 이것의 몇 제곱이 되나요? 24제곱. 따라서 1에서 36분의 35의 24제곱을 떼면 됩니다. 그래서 빼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0.491이 나와서 0.5보다 작습니다. 확률이 반은 돼야 그래도 반반은 돼야 좀 해볼 만한데 반보다도 작게 확률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이 계속 지고 있었다라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기를 하는 게 유리할까도 수학적 확률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본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